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올 4월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회복률은 평균 91.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을 경기 양주를 지나 포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연말 첫 삽을 뜨고 GTX A 노선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오는 12월 문을 열 전망입니다. 파주와 고양 등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향상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의 68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한강변에서 최대 7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다른 아파트도 높이 계획을 놓고 조합 내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점점 더 어려워만 지는데요. 그래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과연 올해 내 집 마련의 꿈 벌써 물 건너가 버린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후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수요일,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정점을 찍고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올 3월 달부터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신규 분양가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구축 아파트로 지금 이제 수요가 옮겨 붙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이 9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이제 신생아 대출 있죠. 이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예,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을 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제가 한 반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도강, 금강구마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 회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제 갈아타기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매도하고 아니면 이제 매수하기 아니면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뭐 세금, 매도, 매수, 투자 아니면 갈아타기,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변화의 시작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취하는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당장 1년 후 또 3년 후에 내 자산이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참 크게 갈리게 될 텐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의 기본은 늘 항상 가장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는 걸 텐데요. 지금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세미나를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는 자리일까요? 예, 제가 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세미나를 여는데요. 예,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벌써 지금 인원이 다 찼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또 이제 세미나를 또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자, 이런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이제 주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동산은요. 또 시간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여유 자금이 적으면 우리가 아주 핵심 지역에 앞으로 뭐 개발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보유 가치가 큰 지역에 내가 먼저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서 만약에 선점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대신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에요. 1년 반 전에 지금의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1년 반 전에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33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예, 13억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 강북의 분양가가 예, 같은 평형대가 13억대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성동구라던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7억에서 18억 사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그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좋은 지역에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이런 지역에 내가 먼저 남들보다 선점을 해서 나중에 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또 쉽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요, 내가 소액으로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선점을 할 수 있는 한 발자국만 선점을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태까지 아직 시드머니를 제대로 좀 못 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 나한테 부동산 투자는 좀 먼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족했던 시드머니를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부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세미나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지역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귀중한 노하우들 들으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도 또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부동산 고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 열려 있고요. 문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3989번입니다. 부동산 고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재계약하고 요게 그 상생임대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그 기간을 혹시 못 채워서 제가 이거, 조금 지금 비과세 면제가 세금 면제가 되는지, 거주 요건 이거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저는 그 왕십리 뉴타운 텐실 있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20년 이제 6월에 그거를 이제 한 10억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세로 전세 7억에 이제 그때 이제 임대차를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돼서 22년이잖아요. 22년 네. 이제 6월에 다시 이제 기존 세입자하고 이제 계약갱신을 이제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6월이 만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2주 전에 지금 세입자가 나가서 월세로 바꿔서 신규 계약을 했거든요. 2주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상생 임대 계약을 맺으면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2주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아. 2년 기한을 못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 지금 네,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걱정 너무 많으실 텐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실 상생 임대차 계약이 참 요건도 까다롭고 2년이라는 시간이 참 부담되게 사람을 만드는 그런 족쇄처럼 작용하는데, 자, 지금 요 고민들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님. 예, 제가 시청자 제가 전문가님. 가는 기가 먹어갖고요. 네.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셨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적어는 놨어요. 자, 네. 2020년 6월 달에 네. 지금 전세를 7억에 지금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22년 6월 달에 요 기존 세입자랑 그냥 갱신 계약 그냥 그 금액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문제가 네. 24년 그럼 6월 달에 만기가 딱 2년 채워야 되는데 2년을 못 채우고 2주가 모질라요? 네네. 2주, 보름이 모자라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간 네.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상생 임대차 계약, 즉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조정 대상 그러니까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하셨으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2년 거주를 안 하고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상생 임대 계약이 만약에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요게 상생 임대 계약 조건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네. 요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오른쪽 귀가 약간 좀 가는 귀가 먹어갖고. 자, 그러셨어요? 보세요. 죄송해요. 자, 우리 네.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 상생 임대 계약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 조건은요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이제 직전 계약이 있고요. 예. 직전 계약,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계약이죠. 예, 기존 네. 계약은 우리가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지난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줘야 돼요. 직전 계약은. 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0년 6월 달 요 전세 7억에 준 게요. 요게 우리가 직전 계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상생 계약. 이 이후에 그 직전 계약 이후에 지금 상생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예. 네. 상생 계약은 언제냐? 21년 12월 20일부터 그다음에 24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요 네. 사이에 상생 계약을 맺으면 돼요. 상생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얘는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은 5% 이내로 올려야 됩니다. 5% 넘어가면 상생 계약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지금 7억에서 7억 그대로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여기까지 22년 6월 달에 지금 요 사이에 들어오니까 얘는 지금 상생 계약 된 거예요. 그죠? 네네. 상생 계약이 됐는데, 그런데 요 상생 계약이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2년 이상 임대차가 존속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임대차가 존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지금 2년에서 지금 그 보름이 모질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모질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즉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못 채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년이면 뭐예요? 24개월 못 채웠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럼 얘는 지금 1년 하고도 11개월 하고
지금 15일을 지금 채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 15일, 그러니까 1개월 미만짜리 일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도 돼요. 하루나 이틀, 3일, 4일, 5일 다 됩니다. 1년 미만, 그러니까 1개월 못 채운 것들은요. 그냥 1개월로 산입을 해줘요. 이해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여기 지금 24개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2년이니까. 네네. 네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11개월 15일이라도 25일은 1개월로 쳐준다니까요. 아, 네. 그럼 나는 1년 12개월 채운 거 아닙니까? 24개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요건 충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자, 요건 충족 됐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면제예요. 네. 이해되세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2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2년 계약했다고 2년 만에 딱 나가요, 세입자가. 또 이제 들어가는 집 맞아요. 있고 또 우리 시청자님도 또 들어오는 세입자 있고 이걸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1년 11개월 1일 채웠다. 얘도 그냥 24개월입니다. 아, 네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거주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과세 요건 중에? 지금 2년 네, 거주 요건 벌써 채운 거예요.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제 비과세 요건 채웠으니까 나중에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면 돼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법이 정말 매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상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단 보름이 모자라서 비과세 혜택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걸 충분히 2년으로 봐주는 거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걱정 없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한 5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데 한 용산 투자는 어떨까 해서 그래서 용산은 투자하면 또 어디에 투자할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좀 그것 좀 문의 좀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일단 여유자금 5억 원이 있으신데 큰 지역으로는 일단 용산을 좀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 지금 투자성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거주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용산도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지금 서울 안에서 금싸라기 땅이 돼버렸는데 이 안에서 5억 원으로 투자할 곳이 있는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예. 현재는 무주택자이고요. 무주택이세요? 예. 예. 그리고 한 여유 자금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좀 지방이라서 네. 투자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말로는 이제 용산이 좋다고들 하는데 예. 용산에 또 어떤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까? 그거 제가 네. 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일단은 근데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방송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예. 용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자, 예.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른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용산을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이런 거죠. 투자라는 게 우리가 내가 투자한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이면 그만큼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적은 지역들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용산은요. 대한민국에서요. 투자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뭐 용산 안 좋다고 하는 전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용산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용산을 좋아하는지. 자, 이런 거죠. 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서울에 앞으로 우리가 4대 부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
지금도 부촌인 반포 상당히 비싸죠. 그렇죠? 예. 예. 자,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자, 그다음에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 그다음에 여기 용산, 한남 뉴타운 일대, 동부 이촌동 일대. 여기가 요쪽 일대가요. 앞으로 서울의 4대 부촌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요. 반포 예, 투자 금액 몇 억 가지고 안 되죠? 예. 예. 압구정, 청담, 삼성 예, 투자 금액 몇 억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길 건너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 예, 투자 금액 몇 억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용산은요. 용산은 지금 이 용산이라는 지역은 투자 금액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 압구정동만큼 비싼 지역들. 예, 그다음에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만큼 비싼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2, 3억대 투자할 수 있는 여기 이태원동 일대, 그 남산 밑자락. 그다음에 5, 6억대 투자 서계청파 일대. 이렇게 투자 금액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뭐냐? 서울에 우리가 4대 부촌으로 볼 수가 있는 데가 지금 서초, 강남, 용산, 성수인데 4대 부촌 중에 가장 투자 금액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용산이라는 지역은 왜 투자자가 많냐? 투자 금액을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용산은 전국구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압구정동 투자하려면 대한민국의 0.01%밖에 투자 못 해요. 근데 용산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즉 뭐냐? 그래서 용산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시장이 용산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크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시드머니가 이제 많이 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전에 불과 용산 4, 5년 전에요. 지금 여기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 지금 투자 금액 5, 6억대거든요. 실투자 금액의 전세 끼고. 예. 자, 그런데 요런 지역 예전에 2, 3촌 투자 갖고 가능했어요. 예, 2, 3톤 투자 갖고. 자,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신소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그다음에 역세권으로 구역 지정되면서 투자 금액이 확 올라버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시드머니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용산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왜? 용산은 전국구 시장, 즉 투자자가 제일 많다. 내가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 투자 금액이 지금 한 5, 6억 정도가 한 5억 정도 되신다 그랬나요? 예, 5억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용산 내에서도 내가 5억 정도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 서계 청파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지 지분당 가격. 우리가 이제 빌라 이제 살 때 대지 지분당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 서계 청파 원효로 라인의 대지 지분당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투룸짜리 뭐 빌라들 보면 투룸짜리 빌라들이 보통 대지 지분이 6평 한 5.5평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보통 한 8, 9억 정도에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그 남산 밑자락 밑에 있는 후암동이나 이태원동 일대 여기는요. 여기 서계 청파보다는 조금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이쪽은 남산 밑자락이죠. 그렇죠? 예. 예, 남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있어요. 예, 남산 밑자락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당 얼마냐? 1억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핸디캡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계청파 원효로 라인보다는 여기가 좀 핸디캡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 한남뉴타운 있죠? 예. 한남뉴타운 상당히 비싸죠. 예, 보통 뭐 33평 조합원 분양권 매수하시려면 추가 분담금 합해서 보통 한 27, 8억 현찰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분당 가격이 대략 2억 5천에서 3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금액이 제일 높죠. 그렇죠? 여보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요 지역 내에서 지역은 당연히 이쪽 그 용산 민족공원하고 한강을 끼고 있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뭐 동부 이촌동 요쪽 라인이 제일 좋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여기 또 서계청파하고 아까 후암동 이태원동 비교해 보면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즉 이제 개발 제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비싼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분당 한 1억 정도로 지분당 1억 정도로 요 한남 뉴타운 인근에 동빈고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자, 여기가 만약에 지분당 1억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주변에 서계청파나
후암 이태원동이나 지금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예. 여기가 지금 동빙고동 일대가 지금 지분당 1억 나와요. 여기는 고도 제한도 안 걸려 있고요. 한남 뉴타운 딱 인접해 있어요. 예.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역이 좁아서 물건들이 좀 귀해요. 물건들이. 예,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이쪽에 4, 5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용산이라는 지역이 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은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요 지역이 그러니까 한남동 UM빌리지, 한남더일,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동부이촌동 라인 여기가 사실은 용산의 진정한 용산이거든요. 제일 앞으로 부촌이 될 지역들. 자, 근데 여기에 한남 뉴타운 인근의 동빙고동이라는 지역이 평당 1억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투자금의 4, 5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개발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무임승차요? 예. 자, 무임승차가 어떤 거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공원 개발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새롭게 전철역이 개통이 돼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자, 우리가 용산도 민족공원 주변 지역 한강변 라인이 제일 비쌀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동빙고동이거든요. 자, 여기 옆에 민족공원 100만 평 끼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민족공원 개발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남뉴타운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남뉴타운 벌써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주가 90% 이상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가 7, 8년이면 정비가 돼요. 그럼 7, 8년이면 새 아파트 들어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문 환경도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예, 그냥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강남에서 지금 신분당선 라인이 일로 들어와요. 바로 앞으로 동빙고동 앞으로요. 자, 그럼 이런 지역은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여기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지역이 좁아요. 지역이 좁으니까 물건들이 사실 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성비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무임승차도 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개발하는 또 높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지분당 1억에 이쪽이면요. 지금 엄청나게 싼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쪽 라인이 좀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예?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그쪽으로다가. 근데 지역이 좋아서 뭐 발품 팔 것도 없어요. 예. 지역이 좁아서.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은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우리가 한남대교 라인 쪽으로 해서 여기 한남동 UM빌리지, 그다음에 여기 이태원의 고급 주택가, 그다음에 나인원 한남더일,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산에서도 부의 축이 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요. 이 부의 축이 이쪽 반포대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죠. 더 파크사이드 서울. 그다음에 여기 수성구 부지 개발되죠. 그러면 얘네가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보다도 더 비싼 지역이거든요.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남대교 쪽에 지금 이 부의 축이 서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의 축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비쌀 지역에 내가 미리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밑에가 바로 동빙고동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다음에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동빙고동 일대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4, 5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용산이 지금 너무 핫해져서 이 여유자금 5억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용산이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별로 좀 지위가 굉장히 크게 나뉘고 있었네요. 지금 대표님께서 동빙고동으로 확 좁혀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지방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많이 좁혀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좋은 투자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 열려 있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계속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잠시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고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명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한숨 내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정말 내 집 마련 할 수는 있는 건지 이 고민 정창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내 집 마련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기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예, 기회는 열려 있는 건데 내가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시기가 그냥 지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좀 드릴 건데, 예,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예, 사실은요, 지금 주택시장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보면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특히나 지금의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 예, 현재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비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급지 이동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왜? 양극화가 심화가 됐으니까요. 먼저 현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실을요. 자, 지금 서울에 보면요, 지금 입주 물량이요. 자, 우리가 서울에 지금 한 해 필요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4만 5천 가구에서 4만 8천 가구 정도를 우리가 한 해 필요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예, 요 정도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년도에 이제 거의 맞아떨어졌다가 2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예, 거의 지금 한 2만 가구 정도가 계속 모질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더 떨어지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올라왔다가요. 내후년이 문제입니다. 아예 입주 물량 바닥이에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예. 자, 가뜩이나 서울에 분양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마저도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규 아파트 공급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은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철저한 민간 사업, 즉 조합 사업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의 이익이 발생을 해야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 자체도 조합원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야, 즉 보장이 돼야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보면 사업성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한번 보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저층 재건축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과 중층 재건축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세요. 자, 헬리오시티 예전에 가락시형, 예, 5층짜리였습니다. 개포 일대 신규 아파트들 예전에 개포주공 5층짜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쪽에 구반포 일대 예전에 다 5층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권들도 고덕주공 재건축 다 5층짜리였어요. 자, 지금 5층짜리 재건축 다 끝났어요. 저층 재건축. 지금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건축들은요. 99% 다 중층 재건축입니다.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사업성이 좋은, 즉 사업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저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일반인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층 재건축은 지금 끝난 거고요. 중층 재건축 시대로 지금 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자, 이거는 재개발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았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성이 좋았던 현장들이 먼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재개발 지역은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 신규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최근에 보면 서울의 노후도 요건이 안 맞으니까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해줬잖아요. 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빌라 비율이 높은 거예요. 즉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겁니다. 즉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죠.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개런티가 되는 큰 이런 사업장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는 현장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지금 사업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렇죠? 예, 건축비 부담이 지금, 그러니까 건축비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분양가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4, 5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거 출자해서 내가 2, 3억 정도 내가 추가 분담금 생각해서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구조였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이 얘가 5, 6억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거 4, 5억 들어가서 추가 분담금 5, 6억 나와서 내가 돈 11억 들어갔는데 주변 시세 10억이야. 예, 진행 안 됩니다. 이익이 안 생겨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그러면 조합원의 이익이 없는 현장들이 앞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진행되겠습니까? 진행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이거 과거에는 사실은 건축비가 쌌을 때는 우리가 입지적으로 좀 빠지는 지역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가능했었거든요. 이제는 안 그래요. 왜?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즉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요, 사업 불가능합니다. 자,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만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었고, 자, 거기에다가 정비사업이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그래서 대상지는 넓어졌지만 사실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여러분들, 나는 아파트 청약받을 거예요, 청약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물량들.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 잘못된 정책이죠. 자,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서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뭐예요?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 희소성 높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앞으로 새 아파트도 안 나오고 물량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길 원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경쟁자들이 또 하나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 중에 4분의 1,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4.6%가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서울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 물량 없어요. 거기다가 외지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월세 살다가, 뭐 베이비 부모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능했었어요. 즉 뭐냐,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 빌라 다가구 단독 이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비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비아파트들이 그러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주거 사다리 역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민 주택들이 지금 서민 주택 시장이, 특히 빌라 시장이 지금 붕괴가 지금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아파트로 가기 위한 발판들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현실이 이래요. 예,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는 서울에 청약받을 거예요. 예, 청약받으신다는 분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청약받는데요. 어떻게 청약을 받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 서민주택에 대한 주거 사다리가 지금 붕괴가 돼 버리니까 자, 공급량도 줄어들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는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비아파트 물량 보세요. 빌라 다세대 연립 민허가 물량 보면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요,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대비 지금 24년도 지금 5월 통계치까지 또 50%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공급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비아파트들이 공급이 안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77만 가구, 전체 가구 수가 410만 가구, 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은 43%예요. 나머지 57%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급 안 돼요. 즉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공급이 안 되면 언젠가는 또 가격 올라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울 아파트는 이제 희소한 물건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희소한 물건이기 때문에 신축 안 돼요. 어차피 물량도 안 나옵니다. 예, 서울에 내가 가점으로 뭐 자녀분도 많지 않은데 내가 가점으로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축이라도. 예, 지금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터닝 포인트예요. 예,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구축도요, 아무 데나 사시면 안 돼요. 입지여건 따져야 돼요. 왜? 구축도 나중에 재건축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시대착이 보장이 되려면 성북구라든가 동대문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예, 그쪽 쪽으로 해서 이제 이 구축 아파트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126%룰이 좀 있으면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이 빌라 공시가격 현실화가 될 겁니다. 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빌라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왜? 서울에는 앞으로 57%, 8%는 계속 빌라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빌라들은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다 멸실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 시장은 다 정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지 좋은 데가 정상화 된다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에서도 핵심 지역인 마포나 용산, 성동 같은 지역들 먼저 개발 이슈가 없더라도 빌라 시장이 정상화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빌라들도 여러분들 현장에 다녀보세요.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는 시드머니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좋은 물건들이 많거든요. 뭐 1억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를 선점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지역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면 자,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재개발됩니다. 왜? 서울의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어서 지금 모아타운도 나왔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입지도 좋고 노후도도 막 70%씩 나와. 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자, 이런 지역이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 정상화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개발에 대한 압력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로 내 집만 원까지도 소액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서울에서 찾아보시면 널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으시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집 마련 기회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한테 팩트 폭행 당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채로 무슨 청약을 꿈꾸냐라고 팩트 폭행 제대로 당했는데 신축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구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축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축도 그냥 아무 구축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입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 드렸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알 수 있는 자리 우리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요즘 그 상담을 해보면요. 참 이제 MZ 세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20, 30대 분들도. 자, 근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비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가시를 같이 향유를 했던 세대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양극화가 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MZ 세대가 갖고 있는 또 자산이 있어요. 뭐냐? 돈이 없지만 시간 있잖아요. 예, 시간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핵심 지역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요. 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한 1억 정도 그 네. 정도밖에 없는 거 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면목동에 사가정역 있는 근방에 빌라를 하나 전세를 끼고 사면 어떻겠냐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모아주택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맞는. 자, 친구 통신 카더라 정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정보일지 대표님께 확인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1억 원으로 지금 면목동 일대 이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그 사가정역 주변 지역이요. 그렇죠? 네네. 예, 이쪽이 지금 많은 지역들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금 거기 알아보니까 전세가 예. 빌라 같은 게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하니까 예. 한 4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한 1억 가지고 그러면 한 1억 초반대 괜찮으니까.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예.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요. 인근에 여기 사가정 센트럴이라고 여기가 입주한 지 한 4, 5년 차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신축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여기가 33평형 가격이요. 예, 11억입니다. 11억. 자, 그러면 서민들은, 내가 네. 4억 주고 사서요. 자, 모아타운이잖아요, 또. 그렇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노후도 요건이 낮기 때문에 특히나 이 면목동 일대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일반 재개발지도 보통 빌라 주고 추가 분담금 5, 6억인데 그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4억 플러스 그렇겠죠. 그냥 추가 분담금 그냥 내가 5, 6억 정도 내더라도 그러면 내 돈 9억에서 10억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러네요. 자, 근데 주변에 아파트 11억인데 난 또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둘까 그래도 네.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렇죠. 근데 묻어놔도 이왕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왕 시간 네. 투자하는 거 더 좋은 지역 투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죠? 좋은데 모르잖아요. 예. 자, 여기보다요, 시청자님, 네. 마포에, 네. 마포가 입지가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면목동은 아주 변들이 예, 끝이잖아요. 우리가 강북의 핵심 지역은 마용성이잖아요. 그죠? 마포에도요, 마포에도 이렇게 지금 면목동보다 노후도가 네. 높고요. 노후도가 높고, 마포가 물론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좋은 지역에 여기는 만약에 마포 같은 경우는 개발되면 33평 기준 20억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보잖아요. 여기 그렇게 서교 되겠죠.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서교 성산동 일대요. 네. 시청자 잘 찾아보시면요. 지금 1억에서 1억 2천 정도로 빌라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노후도 성산동이요? 70%예요. 성산동 일대. 예, 이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면목동 생각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마포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또 금세 흘러가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